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한규수입니다. 지난주 추석 명절 때 못 뵙고 2주 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그 사이 증권시장은 너무 많이 좋아졌죠. 지난 8월 달 증시하고 지금 9월 증시는 말 그대로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8월 증시는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까지 굉장히 강했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9월 증시는 아직은 좀 섣부른 감은 있습니다만 이러면서 시장이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을 만큼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벌써 11일째 강세고요. 코스닥 시장은 중간에 쉬긴 했습니다만 6일째 강세가 진행되면서 시장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과연 9월 말 증시 그리고 10월 연말 증시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될런 건지 지금부터 심층적인 분석을 좀 해드릴 것이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9월 증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부분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명인들의 복귀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보겠습니다. 마감 지수, 코스피 지수 2091포인트입니다. 0.54% 상승을 했습니다. 벌써 2100선에 벌써 다가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던 지수가 벌써 2100선 부근까지 왔고요. 코스닥도 0.52% 오르면서 649포인트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 좀 더 강한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흐름 보시게 되면 현재 코스피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2000포인트, 1900선에 대한 붕괴 위협이 좀 가해졌다가 지수가 벌써부터 여기 직전 고점이죠. 이 직전 고점은 지난 7월 달에 형성됐었던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실시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앞으로 지나가서 보면은 여기 하고요. 그리고 요 위치입니다. 자, 요 위치들이 뭐냐면 요 앞에 지난 2018년 6월과 그리고 10월 달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술적인 위치에서 코스피 지수는요. 1900선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첫 번째 고점, 여기가 바로 이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됐던 그 위치인데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위치했던 요 위치. 지금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를 따라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을 만한 위치였는데 한일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가 하락폭이 좀 더 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스몰될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시장을 짓눌렀었던 악재들이 하나씩 소강 상태를 보면서 안정권에 접어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코스피 지수가 적어도 그러니까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됐던 이 위치 2150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에서는요. 이 앞에 코스피 이 구간 되겠죠. 2350 정도 그리고 이제 2400 정도 될 겁니다. 2400 정도 될 건데 이 위치는 뭐냐면 한일 간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도 아직은 진행이 중입니다만 소강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에 미국과 중국의 올해 10월 달이죠. 무역 협상이 진행되면서 결과가 잘 도출이 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서 안정권으로만 접어들게 되면 한국 증시가 회복할 수 있는 그 목표치를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정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한국 증시의 하락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 내년 2020년 한국 증시의 주가 전망치를 내놨을 때 아시아 증권시장에서 한국 증시를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뽑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최대의 피해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것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습니까? 재반이평선 중심으로 단기 정비열 상태에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120일 이평선까지 돌파는 이런 흐름까지 나타날 정도입니다.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상승 기울기는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을 잠깐 보게 되면요. 자, 코스닥은 분명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상승 기울기 자체는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좀 더 약한 흐름이죠. 초반에는 워낙에 낙폭이 커서 코스닥의 반등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상승 기울기 자체가 코스피가 훨씬 더 강한 이런 흐름이 지금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제 61선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면서 상승 기조는 확연한데 중요한 것은 코스피 시장의 상승 기울기가 좀 더 강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이 꾸준하게 시도가 되는 전형적인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해서 순매수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체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 수치적으로 보시더라도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닥 동반해서 순매수가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연기금들은 오늘도 2,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연기금들이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수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규모는 적고 오히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코스피 종목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자, 그림으로 보더라도 지금 연기금이 요 선입니다. 그리고 기관 전체적으로 요 녹색 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림이 똑같죠?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연기금들이 수급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이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은 매수입니다만 아직은 관망 분위기가 강한 이런 흐름이죠.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연기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시장의 안전판 그리고 지수의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걸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을까요? 코스닥 시장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는 들어옵니다만 기관들이 전체로 관망이고 그리고 연기금도 대체로 관망입니다. 뭘까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세력이 일단은 외국인이 연이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세력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명인들의 복귀 지지난주부터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거래소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 좀 어느 정도 갖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분명히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연기금 매수는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이 분명히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수급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자, 시장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의 흐름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일단 오늘장 종목들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 그리고 남북경협주 이런 종목들이 이슈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슈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좀 전개가 됐고요. 자, 그리고 5G라든가 OLED 관련주, 이들 종목들 또 폴더블 관련주죠. IT 섹터권 종목들, 이들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가 일단 유지가 됐습니다. 탄력은 약합니다만 모르가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먼저 이슈주들 중에 돼지열병 관련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광 소재를 하나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백광 소재를 잠깐 보시면 지금 이 돼지열병 관련주들의 주가름 자체가 주가름 자체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차트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종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광 소재죠. 예. 자, 이 종목의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는 상한가 부근까지 가는 이런 강도 높은 상승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하나의 이슈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만 워낙에 파급력이 강하다 보니까 급등 후에 눌림 주고 또다시 급등하는 돼지열병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조짐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돼지열병 관련주 이들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는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 맥락의 종목군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부 대형주들과 일부 성장주들은 주가름 자체가 다소 약한 모습이에요.
보통 이런 이슈주들과 그리고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반대입니다. 지수가 강세를 볼 때는 대형주들과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가는 종목들이 가지만 지수가 가다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이슈주들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이슈주들의 강세가 가다가 꺾이게 되면 어떻게 갑니까?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었던 대형주들과 그리고 이제 성장주들 이런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오늘 장세는 지수도 동반해서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은 굉장히 미약한 상태고 그 미약한 상태에서 이러한 이슈주들이 중간에 강세를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이슈주들의 반등세는 아직은 추세적이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들 종목들을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물량을 좀 줄이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대북 관련주는 그러나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정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부산산업도 지금 대북 관련 주들 중에 대표적인 그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그런 철도 관련주죠. 지금 이 부산산업이라는 종목도 바닥에서 탈출하고 나서 안 빠집니다. 자, 차트를 이렇게 줄여봐도 오르고 나서 안 빠지죠? 안 빠집니다. 그만큼 뭐냐면 대북 관련주들은 주가는 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이 일단 이루어진 상태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북 관련주들도 하나의 이슈주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대북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중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어도 9월 말에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그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그리고 연말 정도에는 3차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이슈적인 맥락에서 오르게 됐습니다만 강한 하방 경직이 나오는 것이고 다음 주 중에 어떤 북한과 미국이 만날 수 있는 일정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반등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인데 북한 문제를 새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회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종목들은 새로운 이슈적인 부분들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재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의 종목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돼지열병 같은 일시적인 이슈주들이 급등하는 부분들은 너무 짧은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물량을 털어야 된다. 하지만 남북기업주들 같이 중장기적인 이슈라든가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은 오히려 다음 주 이후 장세에 대비를 해서 매집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 그런 포인트를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5G 관련주들 5G하고 OLED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경기 민감주들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들의 반대세가 좀 나타났었는데요. 건설주들 중에서 현대건설의 주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보시게 되면 오늘 주가가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1.3% 반등에 불과합니다. 반등폭이 굉장히 미약하죠. 차트를 줄여보면 최근에 오른 게 거의 없어요. 약간 정도 오른 상태에서 오늘 정도 소폭의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반등폭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요거 하나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포스코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0.2% 반등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역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폭 자체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수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폭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형주들은 상승세, IT,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또 5G라든가 OLED라든가 이들 종목은 반등폭은 적고 강보합 정도, 추세가 살아있는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포스코 같은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주 같은 경기 민감주들도 지수 반등폭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요. 그동안 하락폭에 비한다고 한다면 주가의 반등이라든가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라는 종목군들이 치고 가는 장세가 아니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들 종목 반등은 순환 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환 반등. 기술적 반등이에요. 많이 빠진 데 따른 일시적으로 오른 데 따른 눌림을 주고 다시 조금 반등에 나서는 이런 형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결국에 오늘 종목군들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습니까?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고요. 삼성전자 주가는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록 0.1% 강보합 정도 시세에 불과하긴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른 상태에서 기간주 조금 아물고 신고가 행진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낙폭이 컸었던 일부 포스코라든가 현대건설의 주가는 소폭 반등에 불과한데 불구하고 여전히 빠지지 않았던 삼성전자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정도로 주가람 자체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은 살아있는 종목은 더 가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고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은 재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주가론 자체가 매우 약하다. 이 얘기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군들의 섹터,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는 바로 이 IT 종목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뭐 철강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매집을 하게 되면 큰 수익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오늘 종목들의 흐름에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성장주들이 시장 전면에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고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장에 대한 체크 포인트, 핵심적인 부분들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부분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 월등히 강합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월등히 강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강세장을 바로 이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이끌어간다는 얘기고 코스피 시장의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장을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연기금을 중심으로 대형주에 대한 코스피 시장에 대한 매수가 강화되고 이제는 외국인들까지 코스피 코스닥에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교집합은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삼성전자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방금도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 35,000불에서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4차로 42,000원 선에서 중간 바닥을 찍고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에 있어서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경기 민감주들과 IT 종목에 대해서 경기 민감주는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 강하고 IT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성장 추세가 살아있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었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경기가 좀 살아난다고 한다면 분명 경기 민감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력에서 그동안 중후장대 기업들이죠. 화학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중국 기업들과 경쟁해서 밀리면서 그동안 주가도 많이 빠졌고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면서 더 나쁜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이들 중후장대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과 경쟁력에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예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그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말씀드렸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올해 연말 내년 이후에 성장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폴더블 폰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또 본격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전사업 부분들도 나쁘지 않은 상태죠. 결국에 반도체와 폴더블 폰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의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결국에 삼성전자가 장을 이끌어가는 장세가 될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자, 월봉을 볼까요? 네, 자, 주봉을 봐도 되겠네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이때 시세를 이끌어갔던 종목이 뭡니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때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 경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삼성전자가 장을 이끌어갔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때 강세장을 이끌어갔던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선두로 해서 SK하이닉스,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LG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 몇 종목, IT 6인방, 7인방이라고 하죠. 그런데 핵심적인 종목들은 이들 4종목이 이때 코스피 지수의 상승장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번 장이 이때의 데자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래요? 결국엔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가 끌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가면서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삼성 SDI, 삼성전기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상승 이끄는 부분이 뭐예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SK하이닉스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램스 리서치 센터가 R&D 센터를 한국으로 이전한다는 소식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이라는 부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증시가 살아나게 되면 정말 너무할 정도로 이 IT 일부 극히 IT 섹터들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뭐 8월달, 9월달부터 대형 IT 4인방에 대해서 매집을 해라. 왜 그래요?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지수가 올라가도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소외됩니다. 지수가 올라가도 시장에서 소외돼요. 소외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도 섹터권에 대해서 일정비를 주식에 대해서 매수를 해놓고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장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뭐예요? 시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주시로 봤을 때도 시장 자체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분명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이 기술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시장이 8월 달과 지금 9월 달은 분명히 180도 달랐다는 거 분명히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그동안 한국 증시 하락을 이끌었던 원인이 뭐라 했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스몰 딜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몰 딜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일 간의 무역 분쟁도 소강 상태가 연출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을 계기로 해서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들이 단행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8월 달에 있었던 공포 심리를 벗어나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 코스피 지수, 자, 2150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150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300일 이평선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300일 이평선이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를 추세적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꺾이게 되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고요. 2150선을 뚫고서 이 위에 안착하게 되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2150선 돌파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강세장이 나오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명인들의 해안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 2150에서 2200선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치로 제시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100에서 2150선까지 단기적인 목표치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 저는 그래도 좀 성급한 감은 있는데 2020년 증권시장, 2020년 증시요. 기대해 볼 만할 겁니다. 2020년 증시 강세장으로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군들, 시장의 주도주는 대형 IT 4인방이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장주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뒤를 쫓아서 삼성전기하고 삼성 SD가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IT 시장을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을 이끌어가는 종목은 대형 IT 4인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선두로 해서 삼성전기, 삼성 SD에 대한 관심과 매집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겠고요. 그들 종목의 뒤를 따라가는 종목이 뭐가 될까요? 조금 뒤에 있다가 코스닥의 5G 그리고 OLED 관련주가 될 겁니다. 그들 종목들이 계속해서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들은 계속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정리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I 같은 대형주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물량을 잡아놓고 또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잡아놓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는 조금 이따 갈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업황이 좋아지는 OLED, 내년에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5G. 그래서 OLED 쪽에서는 야스, 원익 IPS, 지금 힘스 같은 종목도 이미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야스라든가 원익 IPS 같이 들어오는 종목에 대한 매집 전략 계속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5G 관련 중에서는 그래도 실적 성장치가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머큐리, 그리고 솔리드 같은 이런 후발주 종목에 대해서도 다음 정도에 우리가 충분하게 매집 전략을 단행하게 되면 조금만 참고 느긋하게 가게 되면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지열병 관련주들 막 급등락 나오죠.
눈에 보이니까 그들 종목을 막 쫓아가는데 그런 종목들 막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은근하게 가는 종목들을 놓칩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충분하게 매집을 하고 기다리시고 대비하는 전략을 펼치게 되면 올 연말 내년까지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시장의 주독 섹터에 대해서 집중하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